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기술 시작합니다. 고대 철학과 현대 심리학을 통해 삶의 지혜를 마술처럼 전합니다. 감각적인 불행의 고리 새로운 눈으로 풀어보기. 불행의 감각에 갇혀있는 우리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보세요. 감각적인 불행은 자주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자존감 부족, 실패에 대한 과도한 회의, 그리고 현재에 머물지 못하는 불안함. 이 감정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작권 찾기를 통해 자신의 삶에 주도성을 부여하라고 말합니다. 다양한 경험과 기억을 통해 나만의 이야기를 찾고 이를 통해 잘 산다는 고민의 시작으로 나아가는 법을 제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삶을 사랑하는 기술을 터득하게 됩니다. 또한 철학적 천재들의 불행 피하기 기술을 배워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에 대한 통찰을 얻습니다. 에드워드 노튼과 브래드 피트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고 에피쿠로스처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즐겨 사는 법을 익힙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나를 파괴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인식을 통해 욕망을 단순화하고 나 자신을 지키는 심리적인 힘을 길러 나갑니다. 부정적인 사건을 재해석하고 우리가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는 이유를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순간에 한 발 다가서게 됩니다. 감각적인 불행의 고리를 풀어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자. 삶은 우리의 주도하에 있고 분노를 없애고 현실적인 행복의 문을 여는 비법을 배우면 불행한 감정의 고리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나만의 이야기 주인 되는 법. 우리의 삶, 나만의 이야기로 주도하며 주인이 되는 법. 불행한 순간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저작권 찾기가 필요합니다. 자아를 경험하고 기억하는 자아와 함께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발견하며 잘 산다는 고민의 시작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불행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선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에 대한 철학적 천재들의 통찰이 필요합니다. 에드워드 노튼과 브래드 피트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내고 에피쿠로스처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즐겨 사는 법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나는 나를 파괴하지 않을 권리를 인지하고 욕망을 단순화하며 나 자신을 지키는 심리적인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사건을 재해석하고 우리가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는 이유를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나만의 이야기를 찾아나가며 주인이 되기. 삶을 사랑하는 기술을 터득하고 분노를 없애고 현실적인 행복의 문을 열기 위한 비법을 습득하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철학적 천재들의 통찰 불행을 피하는 기술. 과거의 철학과 현대의 심리학이 만난 불행을 피하는 비법을 풀어내며 어떻게 우리 자신을 조종하고 불행한 패턴을 깨고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 천재들의 통찰을 다룹니다. 불행의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존감 낮은 아이가 5분 만에 실패하는 이유부터 살펴봅니다. 왜 위약 효과와 확증 편향이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지를 깊이 파고들며 지금 행복한가? 아니면 불행한가? 에 대한 질문에 답해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법에서는 데런 브라운이 강조하는 저작권 찾기에 의미와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또한 다른 누구도 아닌 나만의 이야기를 찾고 잘 산다는 고민의 시작과 삶을 사랑하는 기술에 대해 고찰합니다. 이어지는 철학 천재들의 불행 피하기 기술에서는 철학적인 지혜가 현대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봅니다.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을 다루고 에드워드 노튼과 브래드 피트처럼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는 방법을 배우며 에피쿠로스처럼 즐기며 사는 법을 체험합니다. 테스 영이 사라진 시대의 조언자로부터 얻는 현대적인 통찰을 통해 불행을 피하는 지혜를 쌓아갑니다. 나는 나를 파괴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해서는 필요는 없지만 갖고 싶어 욕망을 단순화하는 방법과 나를 지키는 심리적인 힘을 찾아가는 과정을 탐험합니다. 자기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정적인 사건을 재해석하고 우리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는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순간에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다는 통찰을 얻습니다. 인간관계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우리에게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지며 운명은 과거와 미래의 톱밥이라는 비유로 삶의 방향을 재정립합니다.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 위한 행복의 문을 열어보세요.
내면의 저작권을 찾고 우리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면서 진정한 행복의 문을 열어보는 여정에 동참해보세요. 나를 파괴하지 않을 권리, 욕망을 단순하게. 나를 지키는 첫걸음, 욕망을 단순화하여 내면의 평화 찾기로 이어지는 이 책에서는 왜 필요는 없지만 갖고 싶어 욕망을 다루는 것이 중요한지, 나를 괴롭히는 원인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심리적인 힘을 키우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과도한 욕망은 나를 파괴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욕망은 단순히 물질적인 만족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필요 없지만 갖고 싶어라는 감정은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고 부정적인 사건을 일으키며 결국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욕망을 단순화하고 재해석함으로써 우리는 나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데런 브라운은 부정적인 사건을 재해석하고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나를 파괴하지 않을 권리를 찾아가는 여정은 욕망을 다루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나는 왜 나를 괴롭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심리적인 힘을 키워가는 과정은 독자들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안겨줄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다루는 데 있어서 내면의 강함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해봅시다. 우리는 종종 필요 없지만 갖고 싶어라는 감정에 휩쓸려 스스로를 지치게 합니다. 욕망을 단순화하여 심리적인 부담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무엇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찾아냅니다. 브라운은 부정적인 사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재해석하라고 이끌며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심리적 도구를 제시합니다. 단순히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르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나 자신에 대한 권리를 찾아내어 내면의 평화와 안정성을 구축하는 방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알아봅니다. 간단한 운동이나 명상처럼 실천 가능한 해결책들을 통해 독자들은 일상에서 욕망을 단순하게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고 이해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브라운의 철학을 체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욕망에 휩쓸려 스스로를 잃어버리기 쉽지만 제시되는 해결책들을 통해 나를 파괴하지 않을 권리를 찾게 됩니다. 모든 순간이 괜찮아질 때까지의 여정은 마치 어떤 마법 같은 순간에 이르기까지의 여행입니다. 최선의 방식으로 연결하기와 스토아 철학이 지금도 통하는 이유를 강조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안정성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불행이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생한다는 철학을 통해 나 자신에게 던져야 할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을 안내합니다. 첫 번째, 인상에 과도한 가치를 두지 말고 불행이라는 개념이 주로 과거와 미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관점을 통해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예측 명상과 3인칭 시점 활용법을 통해 일상에서 적용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하루 24시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심오한 고민을 통해 우리는 간과되었던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순간을 기다리지만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줍니다. 최선의 방식으로 연결하기를 강조하여 우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스토아 철학의 원리를 통해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쳐내며 현재에 몰두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는 어른들에게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행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찾아낼 수 있는 모든 순간이 괜찮아질 때까지의 여정은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삶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셈입니다. 나 자신에게 진실된 행복을 찾아가 보는 것은 어른이라면 누구나 해봐야 할 소중한 여정일 것입니다. 분노를 없애는 현실적인 조언에서는 브라운이 강조하는 분노의 솔직하고 효과적인 대면에 대한 통찰. 우리가 분노를 느낄 때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분노를 피해야 하는 3가지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이든 거부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견, 행동 또는 상황에 대해 곧바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부의 감정을 깨닫는 것이 분노를 다루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일단은 기다려보라고 조언합니다. 감정의 폭발을 막기 위해서는 급한 대응보다는
시간을 두고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흔한 호기심에 휘둘리지 말라는 신중한 판단과 의사결정이 분노 관리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감정의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의 판단을 의심하고 상상 속 친구들을 불러내며 자기를 너무 믿지 않고 상대의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 분노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기대치를 낮추고 공감과 유대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것이 어떻게 분노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인지 상세히 제시합니다. 분노와의 싸움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행복을 찾기 위한 실용적인 지침을 제시합니다. 여기까지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기술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